잠깐만요. 이 위치 하나가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아픈 분들의 집에는 공통된 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와도 몸이 영 개운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날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미 몇 달 혹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70이 넘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집 안에 딱 한 위치였습니다. 반대로 70이 넘어서도 허리가 곱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분들,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 마당을 걷는 분들의 집에도 똑같이 공통된 위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내 집은 어느 쪽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이 사람의 몸과 기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흐름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하나만 바꿔도 되는지 결말에 가야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어머니였는데 3년 동안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안방의 위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집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집이 건강과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분명 집 안을 한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잘 잔 것 같은데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아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면 저는 오늘 그 아침이 왜 그런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쉬는데 쉬어지지 않는 느낌, 혹시 지금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침 공기가 집 안에서 제대로 돌지 않으면 사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이 있습니다. 환기를 해도 집안 어딘가 퀴퀴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매일 아침을 맞으면 몸이 그 공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병이 됩니다. 소파에 앉아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집안이 불편합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켜두고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더 좁아진 느낌이 듭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쉽게 감기지 않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잠깐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이런 증상들을 다들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직접 집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집에는 반드시 공통된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집 안에 딱 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몸이 회복되는 집이 있고 아무리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칠 때 인테리어만 생각하십니다. 벽지 색깔, 가구 배치, 조명 밝기.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치 하나는 그냥 지나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치는 바로 안방의 방향입니다. 정확히는 현관문에서 바라봤을 때 안방이 어느 방향에 놓여 있느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현관이기 때문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은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공기처럼 흐릅니다.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안방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 구조상 그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은 안방까지 닿지 못하고 중간에 흩어집니다. 그 방에서 자는 사람은 회복되어야 할 시간에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몸을 회복합니다. 낮에 지친 세포들이 밤새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는 방이 기운이 막힌 자리에 놓여 있다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73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 댁의 현관은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안방은 현관 바로 옆 북동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복도가 짧고 중간에 창문도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공기가 안방에 닿기도 전에 막혀버리는 구조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3년 동안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흐름이 그 어머니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안방 문을 잘 때도 조금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창문을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각각 5분씩만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그 어머니는 잠이 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니 소화도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조금 열어준 것뿐입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분가하고 부부 둘이 사시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댁은 거실이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이 문제였습니다. 안방이 거실 뒤편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거실은 환하고 활기찼지만 안방만 들어가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눅눅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과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낮에 거실에서 쉬면 괜찮은데 안방에서 자고 나면 항상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안방에 작은 간접 조명 하나를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을 살짝 바꿔 드렸습니다. 기존에 서쪽을 향해 누우시던 것을 북쪽으로 바꿔 드렸습니다. 2달 후 그 할아버지의 두통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집을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흐르는 방향을 조금 열어드린 것뿐입니다. 집안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안방의 방향, 침대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의 위치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안방의 방향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의 머리 방향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머리 쪽으로 기운을 흡수합니다.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막혀 있거나 불안정하면 자는 동안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도 자는 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침대의 머리는 반드시 벽에 붙여야 합니다. 머리 쪽이 창문을 향하거나 문을 향하면 자는 동안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창문은 열려 있지 않아도 밤새 바깥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깨가 굳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하시겠지만 침대 방향 하나 바꾸고 나서 달라졌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화장실과 주방의 위치입니다. 화장실이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조라면 수분의 기운과 습기가 침실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런 구조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관절이 유독 자주 아프고 몸이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문을 닫아두고 환풍기를 틀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습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이 안방 바로 맞은편에 있으면 열기의 흐름이 자는 공간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 열감이 있거나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과 안방 사이에 문 하나를 항상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이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직접 지켜본 적이 있어서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운이 막힌 집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서서히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잠이 좀 불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외출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자꾸 집 안에서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기운이 막힌 집이라면 집 안에 있을수록 더 지쳐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말년이 조용히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무섭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집은 현관이 어둡고 안방은 북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가 오래된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 때문에 기운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는 병원을 들락날락하시게 됐습니다. 무릎, 허리, 혈압, 소화. 한 가지가 나아지면 다른 곳이 또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환기를 시켜드리고 간 날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날따라 표정이 달랐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집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집이 다른 것 같다. 그겁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집이 달라집니다. 집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입니다. 집을 새로 지을 필요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달라지면 몸이 느낍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서서히 느껴집니다. 갑자기 기적처럼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집안에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치는 세 곳이었습니다. 안방의 방향, 침대의 머리가 향하는 자리,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의 기운 흐름.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다 바꿀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방 창문을 5분만 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5분만. 내일은 침대의 머리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문을 향하거나 문을 향해 있다면 벽 쪽으로 침대를 붙여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는 동안 기운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화장실 문을 항상 닫는 습관을 만드세요. 환풍기가 있다면 자는 동안 틀어두세요. 주방과 안방 사이 문이 있다면 밤에는 닫아두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하면 한 달 후에 집이 달라집니다. 두 달 후에 몸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집은 살아 있습니다. 공기가 흐르고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 흐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조용히 지치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여러분을 살리는 집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창문이 언제 마지막으로 열렸는지 떠올려 보세요. 침대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문이 지금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